빚이 10억까지 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현재는 자산을 거의 100억대 자산을 이루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또 은퇴 후에 지금 재취업 희망 비율이 80% 이상으로 지금 나더라고요. 네. 그럼 아무래도 그 은퇴 준비를 좀 최대한 좀 빨리 하면 더 좋을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재취업을 하더라도 그 수명이 짧잖아요. 어차피 직장인들은 그 수명이 있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이전 소득은 안 돼요. 맞아요. 소득도 안 되고 수명도 짧지만 더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예전에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갑자기 중소기업 과장급 아마 회사 다닐 맛이 안 나실 겁니다. 그게 가장 더 힘들어해요. 그래서 재취업을 찾고 노리기보다는 평생 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1위가 뭐냐면 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하는 노인의 나라. 우리나라가 보통 노인이 74세까지 노동을 통해서 생활을 한다고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오랫동안 일하는 나라예요. 너무 빨리 이제 급속하게 성장하고 고령화는 해가는데 정부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요즘 자식들도 부모 안 챙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그렇게 70이 넘어서도 노동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오셨던 상담하시는 분들이 60대도 있고 70대 분들도 있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내 인생의 시나리오는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대리기사를 하고 용달차를 몰고 물론 그런 직업이 굉장히 숭고하고 좋은 직업이지만 상대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이런 데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이런 걸 한다는 거를 못 견뎌해요. 재취업을 자꾸 노리기보다는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업을 찾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오히려 그 차질 확률도 높고 그걸 그렇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보면 이제 은퇴와 관련된 그런 상담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또 주변에 보면은 회사를 나가도 퇴직을 해도 좀 여유로운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또 있으세요. 이런 분들의 그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명백한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은 직장을 나오기 전에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인 것 같아요. 많은 직장인들이 걱정은 하지만 특별히 뭐 준비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격증 따고 그냥 자격증 뭐 10개, 20개인데 그 정도만 해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걱정만 하는 분들이 거의 80%. 근데 이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는 결국 이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거죠. 적어도 내가 은퇴를 3년, 5년 정도 남았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장에서는 잘리지 않을 정도만 일을 하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자신의 인생이 막 홀로 서는데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 우리가 경력을 활용해서 나오면 좋잖아요. 그럼 내가 나가서 뭐 마케팅이 좀 필요하다, 뭐 영업이 필요하다. 그 직장에 있을 때 그와 관련된 부서로 이동을 해서 요구를 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경력을 쌓으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내가 이제 만약에 나와서 뭐 마케팅 회사를 차리고 싶다. 그럼 내가 그 회사의 마케팅 부서 가면 실무를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연스럽게 인맥이 다 형성되는 거잖아요. 기업에 다니고 팀장이고 부장이어야 나를 만나주지 명함 없으면 여러분들 밖에서 아무도 안 만나줘요. 명함이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 다닐 때 인맥을 쌓아 두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홀로서기 할 때 필요한 인맥을 그때 쌓아놔야 돼요. 인맥을 그냥 어중떠지 막 넓히지 말고 내가 하려는 분야에 딱 맞는. 예를 들어서 나는 나와서 부동산 신축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인맥들을 만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직장 나와서 뭐 이렇게 방황하지 말고 바로 내가 준비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직장 다니면서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려면 방향이 분명히 서야 되잖아요. 내가 걸어갈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3년 전에는 내가 은퇴해서 무엇을 할지를 분명히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정한 대로 한 다음에 직장에서는 잘리지 않을 정도만 하시고 그 나머지 에너지를 그 인생 후반전 준비할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맥을 내가 명함이 있을 때 그런 인맥들을 갖춰 두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못하는 거죠. 첫 번째 방향성, 내가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적어도 3년 전에는 그거를 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인 또 실무적인 준비,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인맥들. 그러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담임쌤님 같은 경우 네. 예전에 빚이 10억까지 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빚 10억에서 현재는 자산을 거의 100억대 자산을 이루셨는데 현재 100억까지 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그때보다 나이도 더 들고 그때보다 기억력도 더 떨어지고 좋아질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체력도 더 네, 떨어졌을 그렇죠. 테고. 키도 줄었어요. 이 나이가 드니까 중력 때문에 키도 줄더라고요. 다 드는데 나이 들고 다는 체중도 드는데 주는 건 키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바뀐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저는 남 탓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 예전에는. 왜냐면 남 탓을 하면 편해지잖아요. 맞아요. 내 책임 아닌 것 같고. 난 문제 없어. 다 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 다 면피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망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 탓을 하는 순간 복귀를 안 해요. 내 잘못에 대해서. 그렇죠. 내 탓이 아니니까 나는 그러면 바뀔 게 없어. 네. 니네가 잘못하면 끝. 근데 제가 삶의 태도를 딱 바꾼 게 뭐냐면 모든 건 다 내 탓이다 라고 바꿨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복귀를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이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과정마다 내가 무슨 뭐 부동산을 따진다 그러면 지역을 잘못 선택하든가 설계를 잘못했다든가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에 대한 것들을 복귀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쭉 하는 과정에 보시면 내가 잘못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내가 여기서 이걸 잘못했네? 그럼 이제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공부해야죠. 내가 여기서 뭘 잘못한 거지? 이거 체크 못했구나. 그럼 이제 공부. 내가 여기서 지역 선택을 잘못했네? 지역 공부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모든 삶의 태도를 내가 내 탓이라고 만들게 되면 뭐 인간관계든 재테크든 공부든 어떤 부분이든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탓으로 끝나지 말고 복귀를 해서 내가 잘못한 걸 찾아내고 그걸 개선해가는 작업을 꾸준히 하는 거. 삼성에서 임원을 뽑을 때 보는 게 있어요. 지행, 용음, 평이라고. 네. 그 마지막 평은 뭐냐면 피드백, 복귀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이걸 꾸준히 개선해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부동산업도 했었는데 중개업을. 그때 제 스승이었거든요. 근데 그분 아직도 서울대 입구에서 부동산을 하고 계세요. 10년이 넘었는데 월세를 근근히 내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분보다 좀 나은 위치까지 왔잖아요.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는 제가 그분이 제 진짜 넘볼 수 없는 스승이었는데 복귀를 안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온. 네. 그 내 탓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걸 찾아내고 개선해 가는 것. 끊임없이. 뭐 많은 걸 바꿀 수는 없죠. 사람이 확 바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1%씩만 바꿉니다. 하루에 1%씩면 그게 복리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하게 빨리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탓이요. 그 다음에 복귀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계속 피드백해서 수정 개선해 가는 거. 저는 이제 제 스스로하고 약속이 뭐 강의를 하면 제 똑같은 내용으로 많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먼저 강의했던 것보다 강의하니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제 스스로하고 약속이 있어요. 5번이 되고 10번이 되면 확 달라지는 시간이 거죠. 지나면 아예 다른 교환이 되겠네요. 그렇죠. 강의하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런 삶의 태도만 갖춰두면 나이가 들어도 아니면 들수록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탓이요라는 태도. 그러니까 네. 무언가 어떤 게 잘못됐으면은 그 잘못되기까지의 그런 단계별로 그 선택에 있어서 네. 잘못된 선택이 있을 그쵸. 수 있다. 네. 그 부분이 어떤 게 잘못됐고 그걸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선 어떤 부분을 내가 배워서 채워야 하는지 그쵸. 그 부분을 계속해서 복귀와 개선과 네.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해 나가면 이게 시간이 또 이제 복리가 돼서 네.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치월장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네. 멋지세요.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제 아이들 뭐 교육도 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거기까지면 끝나면 되는데 네. 여기에 또 이제 결혼까지 시키려고 하면 그런 결혼 자금 그 지원하는 걸로 인해서 오히려 내 노후 준비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나 이걸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통계적으로 보면 부모의 은퇴 노후 준비에 가장 걸림돌은 자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또 취업도 바로 못하니까 재취업 기간, 취업 재수 기간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일부 또 보조락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고리지 않고
그냥 기둥뿌리 하나씩 떼준다는 거죠. 큰 아들, 작은 딸. 아이고야. 근데 그들한테는 젊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거. 그렇지만 50, 60에 대해서는 사실 물론 노력하면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회가 많이 없죠. 기회가 별로 없는 나한테 힘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이제 2억을 줄 거를 대출 받아서 하라고 하고 그럼 대출 이자 나가잖아요. 그걸 내주는 거예요. 아, 내가 목돈으로 보태줄 게 아니라 네. 대출을 받으라고 하고. 그럼 왜냐면 또 좀 더 요새는 싸게. 그렇죠. 이제 신혼부부나 이런 경우도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이자를 내준다. 네. 이게 왜 좋냐면요. 예를 들어서 목돈 2억을 다 줬어요. 제 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2억을 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네, 진짜. 요거 한 달도 안 갑니다. 그 뒤부터는 당연히 내 거고 더 안 주나 이 생각만 해요. 선뜻 2억을 줬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2억을 빌리면 대출 이자가 한 뭐 4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매달 40만 원을 줘요. 그럼 매달 저한테 감사하겠죠.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매달 이렇게 이자 지원해 주시고 매달 감사해요. 그럼 나는 내 자본 2억으로 40만 원의 그 현금 흐름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거 갖고 내가 다른 투자를 지원을 할 거고. 해줘야 되니까. 네.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100살까지 산다니까요. 그래서 100살까지 살 준비를 철저히 해놔야 돼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는 거죠. 근데 국가도 자식도 결혼해서 자기 먹고 살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맞아요. 부모님 걱정하지만 마음뿐이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또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얘들은 아직 젊다. 난 늙었다. 일단 내 걸 먼저 챙기면서 이게 또 좋아요. 이제 이런 거죠. 부모가 지금 이제 했는데 부모가 뭐 굉장히 힘들게 살아.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되게 항상 마음이 불편하잖아. 근데 현실은 뭐가 도와줄 수는 없고 가장 자식을 편하게 해주는 거는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자식들이 내 걱정 안 하고 자기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식들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목돈 주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이런 식으로 야 집 얻어. 이자는 이제 아빠가 다 내준다. 그럼 매달 좋아하죠. 되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했어요. 이 부모 자식 간에도 곳간에서 인신이 납니다. 이게 자꾸 주면 목돈을 주면 이제 명절 때 한 번씩만 찾아오다가 매달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고독감이에요. 우리나라 50대 남자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예요. 남자는 은퇴하는 시점에 3가지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절벽을. 소득 절벽. 그 다음에 인간관계 절벽. 남자의 사회관계는 모든 게 직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한순간에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무너지면서 건강까지 대부분 안 좋아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경외과 의사분이 한 말이 있어요. 요즘 이제 오래 사니까 치매를 많이 걸리시잖아요. 치매를 절반으로 확 줄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네. 여기 혹시 들으신 분들 중에 어르신들 있으면 이 방법을 꼭 쓰시면 좋습니다. 치매를 절반으로 확 줄이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하루 10분 타인과 대화하기예요. 집에만 있고 고립되어 있는 분들은 하루, 이틀, 한 달 내내 대화를 못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 시간이 지속이 되면 치매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매달 이자를 주면 애들이 손주대고 들어오고 들어가면 그때마다 말을 설 거 아니에요. 그죠? 전화도 올 테고. 그리고 또 이제 손주들 보니까 엔돌핀도 돌아서 네, 기분도 좋아지고. 네. 다 이게 서로 좋은 겁니다. 너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나중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